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대전 권선택 시장이 판결에 의해서 시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대전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소령 교수님과 박희조 국장님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전시. 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자리가 벌써 12일이나 지났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아무 말 없어요. 대전의 언론도 별 얘기도 없고 이게 좀 제가 볼 웃기는 때는 얘기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당연한 일이 벌어졌다. 뭐 이미 뭐 다 예측을 하셨던 듯이 예측했던 게 벌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희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외로 조용한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날 법원 판결에 있었던 그날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검에 1위에 오를 정도로 하여튼 전국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네. 이렇게 광역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되는 것은 근래에 좀 보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또 국민들 머릿속에 쉽게 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라서 잊혀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참 문제네요. 네. 우선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 스케줄이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선거 범죄와 관련된 부수적인 범죄들하고 연결이 돼서 내려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 구조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 제도를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래 이게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황 증거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처음 이제 불거지게 된 거는 선관위의 이제 고발에 의해서 이제 검찰 수사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이제 권선택 시장 캠프의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크지 않았던 사안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고발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 또 자료들이 마구 쏟아져서 수사가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대가 좀 됐죠. 우리 박희주 국장님의 의견이시고 제가 보는 의견은 이건 뭐 별건 수사에다가 다양한 그 권력형 그 타켓 수사로 시작돼서 그 판결도 뭐 그와 유사한 지금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특히 권선택 시장님 본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시장직을 잃을 정도의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이 많을 이야기들이 겁니다. 뭐, 네. 아직 뭐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사퇴한 거지 뭐 법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날 재판이 종료된 직후에 시당 좀 논평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논평을 좀 냈거든요. 네.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어쨌든 대법원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좀 존중을 해야 되고 엄연한 또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준엄한 심판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또 이게 또 박해다 또 이런 시각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저도 뭐 정치 현업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저도 선거법으로 재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말이죠. 선거법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에 의해서 그 단죄되는 부분들이 억울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부분이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다니는데 한번 걸리면 그 자체가 이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돼가지고 그 위법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지론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아마 그 꼬리 자르기를 잘 못했다. 권선택 그 시장 캠프에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직후에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은,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좀 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비화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얘기도 아마 내부에서 이렇게 자상한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 시장님이 매몰차지 못해서 본인이 책임지셔서. 아 실제로 그 권선택 시장님은 굉장히 그 부드러운 분이시죠. 네, 같이 캠프 계셨었죠? 그렇죠. 선거운동 하셨을 거. 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약간 우유부단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몰차게 또는 냉정하게 자르고 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이제 밟지 못한 것이 그 화근이 됐을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최초의 대전시장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낭만 최초의 대전시장 이렇게 되어 네. 버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갖추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대전 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적으로 예.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장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창출이 된 거는 권선택 시장님이 최초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이제 제가 그 권선택 시장 캠프의 정책기획단장도 제가 역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당선되고 나서도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정을 열심히 이제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뭐 박사님 뭐. 예, 그 나름대로 우리 이설영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최초의 그 민주당 지방 정부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은 민선 출범 이후에 역대 대전시장이 야당 후보만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전망하기를 뭐 역시 또 야당 우리 저 대전시장 후보가 좀 탄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든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든 간에 우리 대전 시민의 삶을 좀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중간에 낙마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이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고, 사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재판을 잘못 진행했다는 얘기들이, 아니면은 뭐. 재판은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저 법관들이나 대법관들이 했겠지만은 이제 그 해석에 따른 정적인 여러 가지 시각은 아마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검찰 입장, 또 우리 저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던 우리 권선택 시장님 측 뭐 극명하게 좀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권 시장님 말고 캠프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물론 이제 무죄 뭐 취지 받은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중형을 좀 받거나 아니면은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놔두고 우리 저 권 시장님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래서 그 건은 단일 건 아니에요? 이게 네. 단일 건인데 여러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총대를 안 메고 그냥 다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네. 다 걸린 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앞서 이렇게 관련자들이 많이 그 재판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권 시장님의 관련된 부분은 이미 좀 예견이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권 시장님에 대한 재판 전망에 대해서 네.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희망이 많았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희망을 많이 걸었었죠. 게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더더욱 그 희망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네. 지난번 우리 저 대선 그 즈음에서 우리 저 문재인 후보인가요? 후보가 아닌 그 아침 동행에 네. 갑자기 저 네.
깜짝 그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네. 공격을 했는데 그렇게 권 시장님 상당히 공을 좀 들여왔고 또 실제 5월 또 장미 대선을 통해서 권 시장님이 사실 기사회생 아닌가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시장실 주변에서 많이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역시 이제 너무 지나친 기대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여기 법원에 관여한 바가 진짜 없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석에서 이 재판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이제 꽤 있었는데 실제로 그 솔직한 얘기들을 권 시장님 본인한테나 아니면 그 주변에는 실제로 못 하겠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분들이 갖고 계신 희망과 기대감에 참호를 끼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판단은 그거였죠. 작년 6월 달에 2심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2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죠. 네.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대전 고법으로 와서 다시 재판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사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하나 있었죠.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고 예. 네, 두 가지였는데 선거법 위반은 뭐 무죄 취지였으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고법에서의 판결에서도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정치자금법 부분은 그대로 다시 해서 이제 다시 똑같은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양쪽에서 똑같이 상고가 되는데 사실은 권선택 시장님에 대한 무죄 쪽에 이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었던 무리한 부분은 뭐였냐면 파기환송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법도 부담이죠. 두 번씩이나 파기환송을 하기는 대법원도 굉장히 엄청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보면 하긴 하던데. 쉽지 않죠. 네. 네. 그 쟁점이 됐던 이제 정치자금법 부분에 있어서 포럼 자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삼지 않았는데 포럼을 통해서 자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법적인 잣대를 아니, 들이댔는데 지금 보면 구속적 부심 뭐 두 번이나 네. 김관진과 그 밑에 다 하긴 하던데. 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유사한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유독 그 포럼을 통해서 모금한 거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 들이대는 잣대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대전이. 이 부분은 좀 더 대전에 관련된- 판사 출신들도 없고 네. 검사 출신도 별로 적고 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그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을 좀 더 좀 세밀하고 영남이나 호남 사람이 이런 걸로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뚝심 있는 그 인재가 네. 네.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저는 이제 재판 직후에 그 각 당 또는 시민사회 단체의 그 반응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했습니다. 네. 뭐 저희 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좀 차분하고 좀 안타깝다. 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를 좀 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은 불만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판결이면서도 그 성명 말고 그 여러 사람 의견을 좀 통해서 들은 얘기는 빤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이제 시장 후보를 좀 꿈꾸고 있는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따른 그거에 따른 반응들이 좀 미묘하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후보군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등이 그만뒀으니까 2등, 3등, 4등, 5등이야. 그렇죠. 뭐 난리 네,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의 좀 반응도 좀 중요하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특히 저 중구 지역에 이제 정적인 그런 기반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권 시장님이 그렇죠. 민주당이 아니면서
또 중립돼 있던 권 시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까가 상당히 네. 중부 지역의 네. 어떤 향후 정적인 판도를 좀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네.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싶습니다. 뭐 그동안에 4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별로 이루어진 것들 네. 시민들이 손해 본 게 많죠. 이게 뭐 어떤 그게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일단은 권 시장님 재판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그때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여당이었지만은 지역적으로는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몰차게 사실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랬어요? 사실 안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했죠. 뭘 안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시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했지. 근데 특별 수사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저희들이 몰라서 조금 이제 가지혼자했는데 뭐 그것 중에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많이 뭐 공감할 겁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인사 참사. 공기업 수장 인사를 하면서 시장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어드죠? 예, 뭐 얘기하기 좀 뭐 열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너무 몇 이렇게- 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 참사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사실 권 시장님에 대해서 지난 뭐 안타깝지만은 낙마했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로만 정리. 그럼 뭐 대전시가 뭐 청와대처럼 무슨 뭐 인사수석 비서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걸러내기가 쉽지 않죠. 예. 뭐안 됐던 부분들에서 어떻게 준비했었어야 되는지 뭐 우선 그 권 시장님 스스로가 살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관련된 정책 집행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정책 집행 자체가 이제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또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스스로가 판결 뭐 1심 판결 받은 직후부터 내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예. 오늘까지 이걸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시정에 임하셨어야 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그런데 각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권 시장님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력을 보면은 전문 행정가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을 또 역임했기 때문에 정치력을 겸비한 분으로 지난번 이제 3년 전에 민선이 새롭게 출범할 때 많은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시작을 하자마자 이 트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행정가로서는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결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대전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된, 트램 좋아하는데. 위원회에서도 트램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민주적인 절차적인 과정을 다 무시하고 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데 민주적 절차가 안 지켜진 거죠? 제가 그 민주적 절차를 거꾼 걸로 알고 있어서. 시민행복위원회인가요 그 당시? 저는 더 세게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더 네. 기간 단축해가지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과정에 있어서 예.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 시장님이 다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봐서는 우리 권 시장님이 과연 그 행정가로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경력이 좀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좀 네. 의외였었는데 근데 그게 대표적인 사실 좀 예였습니다. 사실 좀 놀라서 사실은요. 네. 또 한 가지는 시를 운영하는 그 조직 구성 자체를 좀 비상 조직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무부 시장이 있죠. 네. 정무부 시장을 발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 상황을 감안해서 예,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안타까움인데 지금까지 정무부 시장이 세 번째 그 부시장으로 자료매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좀 처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백선엽 시장하고. 정무부 시장이 한 역할이 뭐였는지 그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시장을 대행하는 역할로서의 정무부 시장, 예. 그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
조례가지 바뀌어갖고 실무 결제 라인까지 뒀어요 지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백승희 부시장이. 예, 네, 뭐 그렇죠. 형식적으로 그랬는데, 예, 형식적으로 그랬는데, 예. 시장이 갖고 있었던 그 원대한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비전을 정무부 시장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가져야 되고, 조직도 물론 뭐 결재권 주고 뭐 이러는 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아무래도 컸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시장의 어떤 그런 명의랄까 이런 게 명확하게 이제 서지를 못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큰 뭐 난맥상을 보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권한을 행사 안 하더라고요. 인사권을 팍팍팍 해가지고 원래 내 참모 라인을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권 시장이 의견을 많이 네, 던지시더라고. 제가 이제 스타일이 뭐 나랑 안 맞는 사람 내쫓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 그냥 네. 반대 있는 사람들도 그냥 계속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 구상 예.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공무원들은 뭐 복지부동이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국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네. 대놓고 다. 아니 이제 뭐 그야 뭐 시장님이 이제 포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탁을 하신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인적 구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본인이 추구해 가고자 했었던 사업들 여기에 투입하고 진전시켜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여튼 재판에 잘못 잡힌 우리 권 시장님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노하우, 경력 이런 것이 충분히 좀 발휘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현안들이 뭐 딴 어떤 언론들에서는 한 10대 현안 뭐 이렇게도 정리하고 그런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9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크게는 이제 트램, 예.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하고 의견들이 그 지금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평공원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도시 선언하면서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시범 사업 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네. 스마트 시범 도시. 스마트 시범 도시. 네. 요게 이제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크게 가는 정책들 세 가지고 예. 나머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 한 6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대전 의료원 건립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저 충남 도청사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그다음에 여기 사이언스 컴플렉스. 예. 다 뽀개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다음에 현대 아울렛 관광. 이 뭐 소상공인들이 뭐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문제. 유산 복합 터미널 문제. 그다음에 갑천 친수구역 분양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뒤에 말씀드린 뭐 6가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권한 대행 체제 지금 뭐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분 체제 하에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국장급에서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합심해서 이제 가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앞에 3가지가 문제예요. 앞에 트램 문제, 그다음에 그 월평공원 문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문제. 이 3가지는 이게 수장이 없으면 수장이 있어도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수장이 없으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특히 해결해 스마트 나가야 시티 될까 하는 부분. 지정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럴 텐데 다른 도시도 지금 지정받으려고 그렇죠. 다 시장 중심으로 해서 다 움직이는데 그렇죠. 난감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 거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그 합작해서 띄우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부분이 지정이 안 되면 또 다른 도시에 또 한참 뭐 뒤처지는 그런 상황으로 처져지죠. 특히 이제 요 스마트 시범 도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초연결. 그렇습니다. 그 각종 뭐 재난 IoT. 사업이라든지 네. 방호 뭐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이기 지금 때문에 통신 사업자 3개 그렇죠. 사업자가 네. 미래통장 동력으로 네.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매출 창구로서 네, 네, 네.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 IoT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요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제일 특히 중요한 이제-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이죠. 특히 이제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서울의 구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행하고 있는 타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초에 선정하는 여기에 그 채택이 안 되면 한참 뭐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전 후퇴가 앞으로의 과학도시 면모라는 부분들이 아주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 시장님 재판 직후에 우리 이재관 대전시장 직무대행이 2차례 걸쳐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현안은 뭐 연속성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이제 트램 또 올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 아마 이렇게 의지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장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권 시장님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의지보다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들이 아마 그 정상 궤도로 갈지는 아무래도 좀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 어쨌든 시장님이 이제 시장직에서 내려오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시장님이 임명하신 행정부 시장, 물론 행정부 시장 행자부에서 임명을 하는 거지만 시장이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부 시장 권한대행, 그 다음에 정무부 시장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님이 추진해 오셨던 부분을 차질 없이 해 나가리라고 이제 기대는 합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장님이 지금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재 기간 동안에 연속성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정적인 그런 판단 또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약간은 그 실시 시기를 좀 미루는 것도 아마 좀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올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강력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 이제 권정영 시장님께서 밀어 좀 붙인 사업 중에 대표적인 거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 도시 한가운데 있는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올평공원의 그런 그 굉장히 그 자연적인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봐서 시민단체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절차의 좀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정대로 가야 된다라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거나 좀 이런 부분은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시민단체 특히 이제 환경단체 쪽하고 의견의 기회를 같이 해주시니까 조금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보다도 사실 이제 트램이 사실 이제 우리 권 시장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죠. 규정이 되었는데 좀 수장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 트램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남은 우리 부재 기간 동안 또 다음 또 지방선거 때 아주 논란이 아마 이제 꽤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잃어버린 4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트램으로 가다가 다시 트램 멈추고 다시 원래 우리 누구죠 고가철. 네, 그 지상 염홍철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그 계획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 지난 4년 진짜 잃어버린 4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반대하고 아마 지금 국회 내에서 트램 관련된 법이 아마 개정을 좀 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 법이 아직 좀 사실 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아직 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뭐 그 부분도 참 불만이 부산시에서 뭐 예타 신청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불만이 많은데 그 관련 법 24.3km 신청했다. 관련 법을 손봐야 되면 대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금 7분이나 되시는데 저는 부산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지 않을 수 없다. 물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도 한다겠다는데 뭐.
물론이죠. 이게 지금 뭐 부산을 지금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 대전에 국회의원이 없나요? 대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입법작을 영향이 하면 좀-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안타까워요. 트레 문제 좀 말씀하셨듯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권 시장님이 시장이 된 이후에 트레모를 결정하기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하는 그런 이제 민주적인 절차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트램이냐 아니면 지상국가냐고 물어보면 네. 이게 아마 찬반 양론이 명확하게 갈릴 겁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는 트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쟁점으로 부상이 되면은 아마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될 가능성이 제가 있습니다. 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민단체는 네. 고가철은 원래 트램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였었고 네. 고가철 반대였었고 네. 건설사들은 네. 예산이 많으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맞을 거다. 이 일에서 그냥 찬성이에요 무조건. 근데 트램은 그냥 예산이 좀 작아서 반대다 이거예요. 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제가 만난 건설사 관계자들은 예산이 줄어서 반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네. 더 빠르게 결정해서 더 빠르게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이거 여러 이야기를 다 예.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네.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트램을 타보고 가본 경험에 의하면은 교통 수단은 다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 미래에 좀 더 이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맞습니다. 있도록 돼야 되지 과거에 있었다고 그대로 하드하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만약에 이제 트램을 한다면은 우리 대전시의 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바뀌는 거를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네. 시민들의 뭐랄까요? 그- 의식도 많이 바꿔야 된다고. 그거 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제 일부 하는 거예요. 일부 하고 아니 전철만 있고 그러니까. 트램만 있고 네. 이게 아니고 트램도 있고 전철도 네. 있고 버스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럼. 보니까. 복합적인 그 수송 체계. 예. 네. 게다가 트램은 관광 부분까지 또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시장님이 지금 재직할 때보다 아직 없는 이때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고난 대행께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고난 대행에 그치지 말고 본인께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물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이번에 잘하시면 또 시장 후보로 맞습니다. 뜨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정치적인 그 역량 과거에 잠재성이 있는 총리들이 그 대통령이 좀 어려울 때 총리들이 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행정부 시장도 네. 일들을 잘 원만하게 그렇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네. 관료 같지만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난세 영웅이 난다고 네. 이렇게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은 그렇죠. 또 새로운 스타로. 본인이 이제 네. 한 단에 클 수 있는 네. 좋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관료지만 지금 정치력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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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민주당의 지방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하고 대전시하고 밀접한 당정 협의를 네.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이 들고요. 또 하나는 권성택 시장님이 물론 뭐 자리에서 물러나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 뒤에서 그 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인적 자원들, 그 다음에 정책적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라도 본인이 인터넷 사람들이 보필할 다 수 일하고 있는, 있으니까.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의종군 해야 되겠네요. 물론이죠. 네. 저희 네. 자유한국당도 비록 이 네. 지역의 야당이지만은 네. 이 좀 엄중하고 좀 위중한 시기에 대전시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거고요. 또 야당의 협조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을 내미시면은 저희도 언제든지 협조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뭐 좋네요. 네. 들으셨죠? 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